퇴근길에 들어오셔 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줌 강의가 재밌고 좋은데 기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클립으로 보시기에는 또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번 임신과 출산 2 월이 지나고 나면 주제들마다 시간을 쪼끔 짧게 해서 영상으로 남겨 드릴까 그런 고민 좀 하고 있어요. 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보면서 답도 드리고 할게요. 뭐 진행되는 동안에야 이제 서로 방해가 없게 음소거로 해 주시지만 중간중간 제가 쪼끔 텀을 드리면 고때는 오디오 켜셔 가지고 또 질문하시고 남겨 주셔도 돼요. 저는 사실 오늘 감기가 걸려 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오늘 오전 내내 너무 힘들었는데 '나 이거 오늘 할 수 있을까?' 막 할 정도로. 근데 저녁이 되니까 쪼끔 할 시간 되니까 쪼끔 괜찮아졌어요. 사람 심리인지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건지 아무튼 시간 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우리 9시 됐으니까 인사드리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1월 초에는 챌린저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닷새 챌린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시면 좋을지, 일상에서는 또 어떻게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면 좋을지 하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고, 그때 사실 몸 전체를 구석구석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래서 도대체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 이르렀는지, 이런 인체의 전체적인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 월의 주제는 제가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그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지 하는 것들에 좀 더 포커스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드셋을 브랜드 드셋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모 기업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좋은 식이요법이나 또 건강 지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건강한 남녀가 또다시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서 좋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에 드셋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미션으로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주제는 저한테는 특히 사명이 큰 그런 거고, 여러분에게도 되게 큰 울림이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3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임신, 출산 요 전 단계, 임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임신이 뭔지, 그래서 어떤 임신이어야 바람직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임신 상태, 임신해 있는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지내면 좋으신지 하는 이야기들 나눌 거고, 마지막은 출산 이후, 그 이후에 어 엄마로도 또 아이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3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음 임신을 글로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데 임신에 대해서 딱 치면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서 태아로 발육하는 과정. 근데 이렇게 읽으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고 그 당연한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해서 착상해서 애가 잘 자란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되게 궁금하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간단하면 '간단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난자와 정자만 있으면 임신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험관이라고 하는 아마 그 발상이 시작이 됐었을 거고 또 일정 부분은 기여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난자, 어떤 정자가 이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지 건강한 난자와 건강한 정자일 텐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얼만큼 건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을 거고 난자와 정자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수정돼서 자궁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여자의 자궁 관리라고 하는 팁이 없잖아요. 자궁을 어떻게 해야 돼? 자궁 경부암 같은 거를 미리 체크업하고 자궁 질의 어떤 질염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약이 개발되어 있는 건 맞지만 자궁 관리라고 하는 말이 따로 없으니까 이런 건 정말 없는 건지 또 태아의 발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걸 좀 더 궁금하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앞에서 봤었던 난자와 정자의 결합, 뭐 수정란, 자궁의 착상 이런 말들이 이렇게 쓰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보자면 여자는 태어날 때 이미 난자가 될 수 있는 남포라고 하는 걸 200만 개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 한 40만 개 정도만 생존하게 돼요. 그러면 이 미성숙한 채로 있었던 2만 개 이미 갖고 태어난 그 작은 아이가 사실 저 2만 개의 남포를 갖고 태어난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저 남포의 상태로 있었던 한 160만 개는 우리의 자궁과 여자의 생식기 이런 것들을 갈고 닦는 어떤 토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40만 개만 생존해서 어 청소년기에 이 뭐랄까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부터 다시 저 40만 개의 남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퇴행으로 가지고는 태어나지만 기능으로 퇴행이었던 것이 40만 개 정도가 남으면서 가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난자로의 다시 활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40만 개의 남포 중에서 300에서 500개 정도만 전부 다 40만 개가 활동하는 게 아니고 300에서 500개 정도만 가임기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약 13살부터 폐경이 오기 전 약 50살 전까지 37년간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기회. 그게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빨리 돌려도 평균적으로 28일 주기로 저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남포가 난자가 되어서 예를 들면 배란이 되어서 수란관으로 이동할 기회를 갖습니다. 수란관으로 이동을 해야만 수정 가능성이 되고요. 그렇게 태어난 남포는 28일마다 한 번씩 겨우 28일마다 한 번씩 태어나는 저 남포는 난자는 태어나면 8시간에서 12시간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반드시 정자 하나를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다시 그게 세포 분열과 몸집을 불려서 자궁으로 스스로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착상이 되면 태어날 때 여자가 난자라고 하는 저 난자가 될 수 있는 남포의 2만 개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지 않았던 태반과 모유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숫자적으로만 간단하게 정리해도 여자에게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200만 분의 1의 가능성, 특히 40만 분의 1의 확률, 500분의 1의 기적으로 37년 동안 딱 444번의 배란이 가능하고 그 유일한 결과예요. 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하면 임신은 과학이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남포의 흐름부터 활동,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의 한 300에서 500개. 그것도 초기 임신 풀타임 32년 가임기니까 앞뒤 자르고 하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기회로 보자면 이보다 훨씬 어렵고도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남자 쪽에서 한번 보면 또 어떠냐면 남자는 태어날 때 정자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청소년기 2차 성징을 시작되면서부터 남자 몸의 정자가 스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갖고 태어나는 걸 쓰는 거고요. 남자는 스스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자라고 하는. 건강하다면 하루에 약 500개 정도의 5억 개 정도의 정자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번 만들어진 정자는 정소에서 100일 정도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남자가 만들어내는 정자이고 특징이에요. 없었던 세포를 자기 몸의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특정 시간 이후에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는 한 번 사정을 통해서 약 3억 개 정도가 배출이 돼요. 여자의 질 안에서. 그런데 이 질 안의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100% 산성이에요. 우리 여자의 질은. 그러니까 질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염증인지 알 수 있겠죠. 원래 산성의 상황에서는 이 세균 하나도 미생물도 살 수 없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3억 개 정도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질에서 다 죽어요. 남자의 정자가. 그런데 이걸 또 뚫고 올라가. 약 질의 길이가 약 10cm 정도가 되는데 이 무시무시한 길이의 완전히 100% 산성인 그 여자의 질을 뚫고 또 한 3억 개면 그중에서 한 100분의 1 정도가 이제 질을 통과해요. 그리고 나면 또 만나는 난관이 어디냐면 이제 다음번 페이지에서 보시겠지만 여자와 수정을 이루는 수정관, 수랑관이라고 하는 그곳이 역결이에요. 난소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결이기 때문에 남자의 정자는 질을 통해서 반대의 결로 가야 되는데 그 물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연어가 왜 역물살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과정 전체를 거쳐서 겨우 100개도 안 되는 정자가 난자의 주변에 모일 수 있어져요. 그리고 난자가 생존하는 8에서 12시간 사이에 반드시 서로 알아보고 만나야지만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또 정리해 보면 5억 개를 매일 만들고 100일을 정소해서 살기 때문에 5천억 개라고 볼 수 있겠죠. 5천억 개의 일의 가능성. 다음엔 3억 분의 1의 확률. 그것도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반드시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는. 이건 숫자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확률은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보통 과학으로 논문을 쓸 수 있으려면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가능성만 갖고 있는 이야기죠. 해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서술되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간단하게 서술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잘 안 되네. 그러면 과학의 힘을 빌리지.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단순 논리예요. 내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공부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게임이기 때문에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확률을 높이는 일.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임신도 가능할 정도의 확률로 높이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바로 여자는 이 난소에 있는 난포, 그중에 배란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걸 난자라고 하니까 이 난자를 아주 정기적으로 배란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가 하냐면 월경이 하죠. 그래서 28일 주기로 생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되게 웃긴 게 난소에 있었던 이 많은 난포들 중에서 난자가 딱 움직이는 이 자리는 난소에서 수란관의 아주 초입까지만 이동해요. 나머지는 오롯이 정자의 몫이에요. 조금 더 마중 나가주면 좋을 텐데 이 정도로 그런 일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약 3cm에서 뭐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이동 경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주기가 딱딱 맞아 있어야 정자가 들어왔을 때 만날 확률을 높이고 난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 제때 나가서 오시는 정자를 잘 맞이하는 거. 그 외엔 난자가 할 일이 없거든요. 이건 여자의 책임. 남자는 이 질로 3억 개가 들어오면 정말 자궁 질 초반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역결이라고 말했던 이 난소에서 난자를 배양해서 배란해 주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가서 자궁에 착상할 거라서 가장 정자가 힘든 과정이 질을 통과하는 것도 너무 따가워서 힘들었지만 요 과정을 역결로 거쳐가는데 여기가 다시 또 10에서 15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정하고 여기까지 딱 와서 만들어지는 데까지 8시간 안에 남녀의 합으로. 이건 뭐 기적이죠, 기적. 그런 일이 정말 있기가.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수정된 수정란은 열심히 몸집 불리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분열하고 2배수로 계속 분열하다 보면 몸집도 커지고 그다음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훨씬 잘 굴러가져요. 그래서 한 8일 후쯤 되면 여기 자궁벽에 착상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자궁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만의 결합이 아니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자궁 가서 착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대충 다 되는데 자궁 착상이 잘 안 돼서 사실 실험관 알기도 여러 차례의 기회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됐을 때 이 자궁의 컨디션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내야 되는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한 번 더 정리하면 난자와 정자는 굉장히 다른데 저는 사실은 이 공부할 때 남자가 내 맘 같기를 포기했어요. 이건 태생 자체가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했었던 거. 난자는 생성 시기 자체가 태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는 세포,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고 남자들의 정자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후에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라는 거.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르죠. 특징은 난자는 유전자 정보가 없어요. 난자의 역할은 유전자가 있는 정자를 잘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 주머니 같은 건데 여기에 남자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들어와서 잘 안착하고 그 상태의 정자를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며 키우는 건 난자가 해요. 그렇게 해서 이동해서 수정관으로 이동해 주는 것까지가 난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씨도둑 못한다. 씨도둑질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아이들은 키워보신 분들 말이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키워보신 분들 말이 순간도 찰나도 남편이래요. 너무 똑같대요. 유전자 정보가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 닮은 건 뭐냐면 여자 닮은 부분은 뭐냐면 루틴이 정말 우리가 배란이 28일에 되도록 살 만큼 여자들의 삶이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루틴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가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누구나 생리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또 그 생리 때문에 생리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주기가 맞질 않아서 매번 팬티 라이너니 생리대니 이 지갑에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생리를 기준으로 사실 앞 전후의 어떤 컨디션도 너무너무 달라지고 이런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여자들의 이 건강은 되게 많은 부분이 그 루틴을 잘 갖고 있느냐 이거고, 남자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얘기할 땐 뭐 남자는 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자 난자 때부터도 되게 달라요. 이게 남녀의 굉장히 차이인 거고, 건강한 임신의 조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나눴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매일 건강한 5억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남자. 그래야 기존에 만들어 놓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정자를 잘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자가 아니고 매일매일 건강한 5억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남자와 규칙적으로 건강한 난자 배단이 가능한 여자가 총 가임기 37년, 더 냉정하게는 약 10년 정도 사이에 총 444번이 아니라 더 냉정하게는 약 한 100번, 150번 정도의 배란의 기회를 통해서 그것도 여러 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딱 한 번씩, 한 번 찾아온 기회는 딱 8시간에서 12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이 숫자를 성공적으로 확률을 올리는 것이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어떤 정자를 만들어야 할까? 또 건강한 난자라면 난자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한 임신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정자의 조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자는 체세포, 원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세포들로 생식세포를 만드는 특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이 세포는 몸 안에서 혈액이 만들어줘요. 다른 것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은 바로 또 지난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뭘 먹느냐 하는 음식의 질,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걸 먹었다 하더라도 그걸 잘 몸 안에서 혈액으로 바꿔줄 수 있는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가졌느냐, 이 두 조건으로 혈액을 만드는데, 그 혈액의 이게 질에 따라서 세포들, 체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혈액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 체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자도 혈액의 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져요. 혈액은 건강한 소화기관이 건강하게 관리되고 식사가 규칙적이어야 하고요. 정자의 운동량을 도와줄 수 있는 건 허벅지가 두꺼운 남자예요. 왜냐하면 허벅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왜 우리 스쿼트 같은 거 운동할 때 스쿼트해서 허벅지의 힘, 엉덩이의 힘, 이걸 절대로 빼먹지 않는 이유가 몸 안에 있는 여러 세포들 중에서 늘 세포가 다 제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지고 쓰여버리면 나중에 도울 길이 없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런 잉여의 체세포, 건강한 체세포를 담아두는 자리가 이 허벅지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건강 상태는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베들레헴, 다음에 허벅지 크기, 단단함. 그러니까 남자가 정자를 잘 만들겠지, 이건 병원 가보지 않아도 몸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고, 다음에 밥 먹는 거 보면 그 소화기관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 식습관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이거에 따라서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낳을 아이의 유전자 정보는 남자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자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이 세계까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파급 효과가. 근데 남자가 할 일은 정자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정자를, 건강한 정자를 만들어서 주면 그 다음 숙제는 미안하지만 오롯이 다 여자의 몫이. 난자 안에서 키워서 다음에 세포 분열을 다시 시작해서 수정된 난을 키워가지고 자궁에 착상하는 일부터, 자궁 착상되어서 태반 모유를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오롯이 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최소 정자가 한번 만들어지면 100일 동안 정소해 사니까 우리가 2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 몸 안에 있는 정소 안에 있는 이 정자는 어느 것을 꺼내와도 실패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건강한 정자.
그것까지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명확하게 선긋기를 해줘야 하고, 그건 너무 간단해요. 식습관 조절 잘하고 소화기관 건강하게 만들어서 언제라도 혈액은 건강한 혈액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정자는 기본빵 좋은 정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건강한 정자를 만드는 조건. 그리고 건강한 이제 난자. 근데 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 정보도 없고 빈 주머니예요. 그래서 정자를 잘 감싸 안을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밭의 옥토 상태에 따라서 이 뭐랄까 작물의 건강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난자가 건강하면 정자를 잘 쌓아서 작은 벽으로 잘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착상을 이루고 아이를 키워줄 거라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난자도 갖고 태어나고 어차피, 그다음에 그 자체에는 유전자 정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착상할 자궁의 건강 상태.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생리를 통해서. 생리통이 있다. 이건 생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혈액 안에 활성산소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톡톡톡톡 안에서 이 산성화되어서 터져요. 그게 자궁벽을 치기 때문에 생리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리통이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있는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생리가 불순하다. 이건 자궁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생리라고 하는 것이 혈액의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듀셋 하시다 보면 갑자기 생리 터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다는 이런 증언들이 많고, 폐경이 너무 조기 폐경이 와서 우울할 때 듀셋 해보시면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한 번 더 깨끗하게 이 생리혈을 정리하는 그런 생리가 터져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몸 안에 혈액이 한 번 만들어지면 120일 정도를 사는데, 그 120일 동안 만들어 놓은 잉여의 물건이 생리라고 하는 것 형태로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 처리되어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노화된 다음 몸 밖으로 나오는데 제 시간에 못 나오니까 그 안에서 또다시 노폐물화되어서 썩고 부패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리가 불순하면 당연히 생리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생리의 규칙성, 다음에 생리의 양과 노폐물의 형태, 나올 때 보면 생리가 되게 맑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덩어리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생리통이 되게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내 자궁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할 때 질, 염 달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노폐물이기 때문에 나오면서 부패된 상태라서 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랄까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생리혈이 깨끗하면 질염도 없을 건데, 생리혈이 깨끗할 수가 없도록 이 혈액 관리가 안 되면 이런 건강한 자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건강한 임신의 조건을 달성하려면 첫 번째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생리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혈액의 태생부터 우리가 몸 안에서 혈액을 쓰는 세포 분열하고 하면서 쓰는 과정의 전체 과정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정리되는지를 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위한 식이요법 안내는 건강한 혈액으로 건강한 정자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는 건강한 혈액으로 혈액을 잘 쓴 이후 처리하는 규칙적인 월경과 그를 통해서 건강한 자궁을 세팅하는 거, 이렇게를 목표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위한 기초공사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임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엽산을 먹고 뭐 어떤 몸에 뭐가 좋다고 해서 붕어즙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양방을 오가실 문제보다 우선은 혈액 관리를 하셔야, 좋은 혈액으로 남자는 정자 만들고 좋은 혈액으로 여자는 자궁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혈액 관리라고 하는 게 되기만 하면 덤으로 찾아오는 게 정상 체중, 정상 체온, 체형, 정상 체온,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세 가지까지가 세팅이 돼야만, 특히 여자,
세팅이 되었지만 임신해서 임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덜 힘들고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의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이 혈액, 어떻게 몸 안에서 혈액을 만들고 관리할 건지, 그리고 정말로 혈액만 건강하면 정상적인 체형과 체중, 그리고 체온이 올 건지 그 기대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상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BMI 지수니 뭐 여러 가지 기계를 갖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기계 없이도 너무 명확한 이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자는 키에서 내 키, 신장에서 마이너스 110 그 숫자이고요. 남자는 키에서 마이너스 100이에요. 남자에게 더 뭐랄까 편리한 게 아니고 또는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니까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률이 약 15에서 20%더 많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체중을 덜 가져도 여자의 몸이 훨씬 따뜻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숫자는 저렇게 계산을 하고요. 체형은 다른 거 볼 것 없이 허리둘레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25 이하. 그게 어떤 키에 어떤 몸무게라도. 남자는 28 이하.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으면 몸 안을 도는 혈액의 순환 구조가 너무 좋아서 전신 어디를 만져도 36.5도가 됩니다. 이게 정말로 혈액 관리로 되겠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마저 나누고 오늘은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지난번 수업을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표도 같이 보셨었던 것들일 텐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드리는 걸로.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계세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임신, 정자, 난자, 자궁, 그래서 관리하는 정자는 체세포 분열이라서 혈액으로부터 온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톡으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마저 인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로 생각해 보시면 가장 편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유전 정보는 남자의 정자로부터 오고 그걸 잘 옥토에 감싸서 착상하고 임신의 과정을 거쳐 출산까지는 여자의 자궁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이 키는 약 한 팔뚝 사이즈 정도, 그래서 50cm 내외, 다음에 몸무게는 2에서 4kg 정도. 그 밑으로는 미숙가, 그 위로는 이제 너무 큰 거대한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2에서 4kg 정도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가 무슨 키를 더 커라 해서 말 굽을 이렇게 껴주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도 없이 성인은 1m 이상의 키를 갖게 되고 몸무게는 50 이상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 전체 과정은 사실 몸 안에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말캉말캉하지만 뼈를 갖고 있잖아요. 다음에 피부 갖고 태어나죠. 다음에 눈을 깜빡거리고 놀래면 울고 또 귀로 듣고 말하고 하는 신경 세포들, 다음에 장기, 심장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태어나면 바로 그 조그만 아이가 뭘 먹었다고 똥도 싸고 방구도 끼고 소변도 보고 다음에 심장도 가만히 대보면 너무너무 팔딱팔딱 뛰고 뭔가 뇌도 생각하는 눈빛을 갖고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장기들. 그 다음에 혈관, 혈액, 수분 이런 정도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구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우리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인체의 이 구조, 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게 혈액과 수분이에요. 나머지는 가지고 태어난 대로 갖고 살아요. 심지어 혈관 하나도. 그래서
이 모든 원래 갖고 태어난 것들을 수술대 위에서 뭔가 진행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벤트죠. 이 외에는 오롯이 다 혈액과 수분으로 이 두 가지만 외부로부터 채워지는데,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 특히 또 수분은 뭐 물 마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 그렇죠? 뭐 그래서 혈액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단을 바꿔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혈액은 먹는 것과 이 먹은 것을 잘 소화해주는 소화기관의 능력, 이 두 가지로 혈액이 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돼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120일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니 뭐 생활질환 이런 지표들,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약 같은 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돌아올 때 병원에서 보통 보자는 게 3개월 후에 보시죠. 4개월 후에 보시죠. 이게 검사 주기입니다. 혈액이 바뀌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 약에 의해서 혈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본다는 건데, 이 적혈구라고 하는 게 몸 안에서 120일을 살기 때문에 검사 주기도 그렇게 정해져요. 그리고 이 적혈구라고 하는 것 말고 몸 안에는 혈액 안에 백혈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인체 세포 중에서 가장 짧아요. 난자가 제일 짧죠. 사실은 태어나면 8에서 12시간밖에 안 사니까. 대신에 난자는 몸 안에 원래 있었던 세포, 태생부터 가장 늙은 세포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배란을 통해서 태어난 다음 이야기인 거지, 난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세포이죠. 사실 난포의 상태로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 백혈구라고 하는 것의 이 역할은 몸 안에 있는 염증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빨리빨리 깨끗하게 그 백혈구가 관리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혈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자, 그런 100일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자손을 갖게 해달라고 100일 지성 기도를 드린다고 하죠. 그 기간이 정자의 기간이에요. 체세포라고 하는 우리의 피부세포 같은 경우들은 18개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그 다음에는 영아, 유아로 구분하는데, 신생아에서 영유아를 구분하는 기준이 18개월입니다. 왜냐하면 18개월이 되면 외부의 체세포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의 안쪽 장기들, 특히 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열려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 보호막을 통해서 내부 피부 세포들도 완벽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18개월. 그리고 골세포 같은 경우, 뼈 같은 경우가 정말 무서운 게, 한번 만들어진 혈액 그 질 수준으로 골세포가 만들어져 버리면 36개월 걸려요. 몸 밖으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농담 삼아 한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줄 알면서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젓가락 한번 잘못 놀리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혈액으로 몸속에서 재수 없으면 골세포 36개월짜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중요함과 엄격성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무서운 혈액, 몸 안에서 유일하게 모든 조직을 먹여 살리고 그 100조개가 넘는 세포 조직을 채우는 게 유일한 혈액이라서, 우리가 혈액에 대한 공부는 조금 하셔야 돼서 제가 매번 사실 혈액에 강조하는 수업들을 준비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한번 체크업하고. 그렇죠. 생리증후군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식욕 같은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그렇게 돼요. 흐름이 그래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런 것도 1-2주 절식 그런 드셋해서 어 반드시 바꿀 수 있죠. 혈액은 내가 결정하는 음식과 또 관리했던 소화기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만 120일이면 한 번씩 다 갈아치워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120일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저질의 혈액은 반드시 내 몸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없어지고 있을 거예요. 대신 오늘 만든 게 120일까지 사니까 그 패러다임으로 이 몸을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당연히 좋아지시죠. 생리는 뭐
한 2~3개월이면 정말 정기적으로 생리하고 또 생리통 같은 것도 없어지실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지금 수업 마저 들으시면 그 방법도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액 이야기 먼저 이어가면 혈액도 제가 네이버에 혈액이라고 이렇게 지식백과에 치잖아요. 그러면 혈관 속을 흐르는 액상 조직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백과사전을 한번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농담처럼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혈관을 흐르는 액상 조직이에요. 그래서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은 큰일 나요. 그게 복막염으로 가고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혈관을 잘 차고 돌아야 되는 게 맞고 그 안은 우리가 그 생물학 시간에 많이 공부했었던 것처럼 혈구와 혈장 뭐 이런 걸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주요 이제 구성들인데 재밌는 것은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다음에 많이 먹고 뭐 이 열심히 먹고 또 좋은 소화기관으로 뭐 만들고 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몸 안의 혈액은 최소 4에서 6리터 정도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건강한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키-110 여자는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렇게 딱 해놓고 보면 내 체중의 8%가 혈액의 무게예요. 그래서 그 혈액의 양을 최대치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혈액을 먹고 살아야 되는 세포 조직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포 조직을 통틀어서 무게로 치면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중 관리가 인체에서 제1 건강 요소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혈액으로 우리는 100조개가 넘는 세포 조직을 먹여 살릴 건데 그 100조개가 넘는 세포 조직의 구성 자체가 불필요한 세포들이 있고 다음에 불필요한 사이즈의 세포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6리터의 혈액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와 양이 너무 많아서 원래 늘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건강한 세포와 세포의 사이즈들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8리터 8%밖에 없고 그게 정상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8%, 약 6리터밖에 내가 만들 수 없으니 불필요한 잉여의 그런 체중들을 사이즈를 줄이거나 숫자를 줄여서 관리해야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고요. 이 이야기를 정자하고 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건강한 혈액 8%로 제대로 먹여 살리는 세포 조직만 가지고 계신다면 정자를 만드는데 좋은 혈액이 쓰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8%밖에 안 되고 죽어라 만들어봐야 6리터밖에 안 되는 혈액으로 불필요한 세포들을 나눠 먹이다 보면 당연히 정자를 만들 세포 조직의 힘과 양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많이 가지면 다 뭐든 좋을 것 같지만 체중이야말로 많이 가져가지고서는 건강하다 얘기할 수가 없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오잖아요. 뭐 무게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 혈압의 문제랄지 당뇨의 문제랄지 모두 다 체중과 함께 가죠. 난자, 다음에 자궁도 똑같아요. 혈액과 연결하면 8%, 6리터밖에 안 된 혈액으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강한 세포들을 잘 나눠 먹이고 그래서 그 세포들이 충분히 제대로 활동을 하고 불필요한 잉여의 노폐물, 생리를 모았으면 그 생리는 몸 밖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쌓이고 제때 비워지고 이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가능해지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혈액 중에서 한 2천억 개씩 적혈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백혈구와 혈소판은 1,000억 개씩 만들 수 있어야 된대요. 요 구체적으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치가 안 맞는 질병이 바로 고지혈증과 빈혈, 백혈병이죠. 그리고 이제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종점을 찍을 때 제가 혈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몸 안의 혈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지구의 2바퀴 반이에요. 11만 5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인체에서 가장 긴 장기이죠. 단일기관으로. 그 혈관의 구성은 동맥, 정맥,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굵은 관들,
그런 것들도 있고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혈관 전체의 구성의 80%가 모세혈관이 차지합니다. 정맥과 동맥이 아니고. 그래서 정맥과 동맥이 끊기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위험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혈액순환의 문제는 80%나 차지하고 있는 이 모세혈관을 가지 못하는 혈액의 문제예요. 그래서 혈액이 어떤 혈액이 좋은 혈액이야? 라고 묻는다면 답은 명쾌해요. 혈관의 80%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몸 구석구석을 순환할 수 있는 아주 가볍고 말캉한 혈액. 그게 좋은 혈액이고 그렇게 생긴 혈액이어야지만 그래서 왜 우리가 검진 같은 데 가서 보면 혈액이 탁하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모세혈관을 갈 수 없을 만큼 두텁고 무거운 혈액이에요. 이런 혈액을 가지고서는 좋은 정자, 좋은 난자와 건강한 자궁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의 역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혈액이 너무 중요하니까 폐에서 이렇게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소화관에서의 흡수된 영양소들 전신으로 보내는 게 폐의 역할인데 이 역시 혈액이 하고요. 그게 세포 영양 공급이라고 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신장과 피부, 모공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 독소 제거 이런 것들도 백혈구를 통해서 혈액이 합니다. 골격근, 간에서 생성되는 열, 몸 안에 열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몸 구석구석으로 이 딜리버리에서 생명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혈액이에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유일하게 순환하고 도는 것은 수분과 혈액 두 가지뿐이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이 어깨 근육이라고 해도 엉덩이 뼈를 위해서 움직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롯이 몸에서 순환하는 모든 일들은 혈액이 해주는 겁니다. 산소 운반, 적혈구, 뭐 발혈구, 혈소판 당연히 혈액 내에 있는 구성들이고 몸이라고 하는 게 가장 건강하려면 약 알칼리 상태여야 하는데 제가 아까 질은 100% 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은 생명이 살 수 없어요. 100% 알칼리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 살 수 없거든요. 내 몸이 약 알칼리 상태일 때 가장 좋은 신진대사의 활성도를 갖는데 이런 것들도 몸 구석구석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혈액뿐이에요. 혈액은 정말 실로 너무 중요하고 우리 몸 안에 10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의 유일한 성장 동력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정자와 난자도 포함이 되고 저온 혈액의 조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혈액 모양들을 들여다보면 대충 이래요. 저는 제 거 혈액을 검진을 가면 이렇게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거의 안 붙어요. 그래서 되게 동글동글하게 작은 이 혈구들이 막 있는 거 이게 되게 정상적이고 이렇게 적혈구가 2개 이상만 머리가 붙어도 그 모세혈관이라는 곳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동도 느리고 그래서 자꾸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반복되면 이렇게 가시혈구라 그래서 그 동그란 모양도 아니고 모양도 이렇게 마른 목골로 좀 변형되어 있고 그 안에 곰팡이균들이 눈에 보여요. 이건 전문의가 아니어도 우리가 봐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혈액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도가 굉장히 맑아서 서로의 의존도가 없이 가벼워서 모세혈관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좋은 혈액의 조건이고 이런 혈액을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소화기관과 또 식이 관리가 되셔야 임신으로 가는 길도 높아집니다. 생명 세포 주기는 제가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걸 치료의 주기로 바라보면 난임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불임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은 되게 명확해요. 우리가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동이 안 돼. 난소에서 난자는 만들 수 있는데 그다음에 나팔관의 문제가 막혀서 안 된다거나 여자 같은 경우 질이 이 그 뭐랄까 기형이어서 그 삽입 자체가 안 된다거나 딱 요 두 가지 여자들은
남자들은 더 난임의 구성이 되게 많은 게 운동성도 봐야 되고 다음에 정자의 양도 봐야 되고 뭐 이런데 그 모든 것이 혈액으로부터 오고 혈액은 식이관리와 소화기관의 관리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병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다 난임이네요. 그냥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잘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난임이에요. 나이와 뭐 몇 가지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난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규정할 문제가 아니죠. 더 돌아봤을 때는 내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병원보단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앞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여러 생리혈이랄지 몇 가지들을 보면서. 그래서 난임은 남자의 정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양이 적다는 둥, 운동량이 적다는 둥 이런 거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생긴 지금 보고 있는 정자는 100일 후면 죽어요. 그리고 100일이면 내가 내 정자는 100%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의 생리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전체에 살아봐야 120일 살 거기 때문에 그 120일 동안 해봐야 인생의 딱 3, 4개월인데 그 시간 동안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을 완전히 바꿔내면 그 관리를 해내면 당연히 좋은 생리, 규칙적이고 다음에 생리통 없고 생리혈도까지 말캉한 그 혈액 구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정말 병원에서 난임입니다 할 때 주저앉을 일이 아니고 100일, 120일 그거 투자해보면 몸 전체의 혈액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정자와 난자의 수준이 정자와 자궁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해볼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양질의 혈액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뭐 보통 유기농이다, 유기농이다, 뭐 무농약이다. 요즘에는 이제 그 동물성까지 해서 동물복지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식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가 하나씩 붙으면서 몇천 원씩 더 올라가죠. 일반 그런 식품보다. 그러니까 비싸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음식의 가치를 뭐랄까 가진 이 프라이싱으로 보게 되면 건강은 마치 빈익빈 부익부의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일반 사람보다 유기농이니 무농약이니 뭐 동물복지니 또 그 안에서도 그레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그 사람들의 이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부자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오히려 잉여의 이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쓰는 비용과 시간의 혼돈이 더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없을 때는 돈 없으면 뭐 굳이 PT를 안 받더라도 집에서 홈트를 하거나 어떻게든 내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지혜로운 쪽으로. 그래서 건강이야말로 정말 가진 자의 몫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은 전체의 3마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음식의 질과 수준으로 내 건강이 결정되지 않아요. 이유는 몸 안에 어떤 음식이든 들어오면 우리가 입으로 1차 분해해서 식도를 통해서 넘겨주면 위에 음식물이 도달하는데 이 위가 바로 음식이 들어오네 그럼 위액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액을 분비해서 녹여요. 그리고 위가 커졌다 작아졌다 연동운동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분쇄시켜 주물러 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보다도 들어온 음식을 얼마나 제대로 제때 위액을 잘 분비하고 그 다음에 연동운동을 신나게 해서 음식을 완전히 갈아치웠느냐 이 운동량으로 혈액을 만드는 질이 결정됩니다. 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소화된 음식물을 소화하는 거. 이 소화가 전문 용어로 하면 발효라고 해요. 그래서 위가 얼마나 음식물을 제대로 발효해 줄 능력이 있느냐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그리고 소장으로 전달해 주는데 소장은 들실, 날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그 소장에서 위가
잘 분해해서 아주 깨끗한 어떤 원액을 줬다면 거기서 툭툭 치면서 십이지장을 몇 바퀴씩 도는 한 6시간에 걸쳐 혈액으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위가 건강하지 못해서 대충 발효해서 이렇게 덩어리진 걸 소장에 줘요. 그러면 소장이 이걸 갖고 꾹꾹 짜니까 우리가 왜 약 때려서 약탕기에서 이렇게 꾹 짜다 보면은 액상은 밑으로 내려오고 찌꺼기가 위로 남잖아요. 이 찌꺼기가 위로 남는 게 많으면 소장에서 곰팡이균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액의 점도가 결정되는데 이미 거기서 썩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노폐물 같은 게 많아서 곰팡이균이 자라기 시작하면 당연히 위가 아무리 잘 짜줘도 좋은 혈액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장은 뇌를 제외하고 모든 소화장기들과 이렇게 1차로 정맥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혈액이 공급되는 그 과정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서로 뺏어 먹느라고 폐에서 심장에서 간으로 서로 가져가느라고 다퉈요. 이렇게 혈액을 음식은 3알, 들어오면 7알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혈액으로 되는 발효 과정, 혈액으로 변환되는 양, 그다음에 1차 유통되는 환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음식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음식물의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여러분이 항상 체크업해 보셔야 되는데 소화기관 자체가 만약에 농약, 화학 비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랄지 식품 첨가물이랄지 약물 또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병이 생긴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음식 드셔도 좋은 혈액으로 만들 확률이 적어요. 소화기관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젖을 빠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멈춰주지 않으면 단 한 번도 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소화기관을 보통 자동차 엔진오일에 많이 비유하는데 자동차 엔진오일 갈 때 자동차를 달리면서 자 갈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정박시키고 어딘가에 이렇게 정차시켜서 특정 기간 동안 그 엔진의 띠를 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화기관도 청소를 위해서는 먹는 것 자체, 일반 식사와 같은 것들을 멈추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멈춰서 소화기관이 스스로 복원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식이요법이 건강한 식이요법. 물단식이 가장 이제 집중적이라고는 하는데 물단식은 대신 영양소가 없어서 하루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절식이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정말 물단식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어디까지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계도 되게 명확해졌죠. 대신 하루의 소화기관을 정리할 수 있으면 물단식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소화기관을 내 나이만큼 최소한 곱하기 3번만 먹었다 치고 삼시세끼만 먹었다.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빵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었다. 이래도 하루에 3번 내 나이만큼 꾸준히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소화기관을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데에는 분명한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해서 일반적인 단식이나 불필요한 결핍식으로는 소화기관의 건강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한 끼에 정상적인 한 끼예요. 그냥 조금 먹은 한 끼가 아니고 그게 몸 안에 딱 들어가면 위에서 연동 운동은 2시간 정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2시간 안에 짜준 그 혈액의 원료를 소장에 던져주면 소장이 6시간 정도 한 끼를 소화해내면 혈액의 일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얼마나 노화됐을까 이렇게 보실 때에는 연동운동 2시간 더하기 혈액 생산 6시간 총 8시간 곱하기 내가 하루에 3번만 먹었다 치고 내가 나이가 40이라고 치고 365일을 곱한 그 숫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가 감당해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내 소화기의 노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자연스럽게 먹은 횟수가 올라가고 내 나이가 올라가고 다음에 나이만큼 이 연동 운동과 혈액 생산 활동은 저하될 테니까 이것들을 많이 계산하면 굉장히 골 때려지는 숫자가 나오는데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소화기관의 특히 위의 복원력은 1 주일에서 2 주면 딱 주먹만한 사이즈로 다시 돌아와져요. 마치 풍선이 이렇게 바람 빼놓고 다시 뜨거운 물에 담그면 다시 쪼그라들어서 새 풍선처럼 되는 그 효과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음 대충 한 2주 안에는 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 시간 안에 복원력도 생기고 그러면 그다음 소장에는 넘겨줄 음식의 이 뭐랄까 발효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2차 감염 같은 것들을 소장에서의 활동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깨끗한 하나의 마치 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좋은 혈액을 짜서 준 보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장의 상태는 대부분 다 이렇게 깨끗한 지름의 한 혈이 아니고 이렇게 좀 뭐랄까 망가져 있어요. 이유는 좋은 혈액을 위에서 만들지 못하고 소장에서 혈액으로 변환되는 양이 너무 적어서 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이좋게 나눠 먹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간이 좀 강하다 그러고 누구는 좀 심장이 강하다고 하고 그게 정말 대장에서 나눠 먹기 할 때 다 적용이 돼. 한쪽이 땡겨가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는 당연히 혈액 유통량이 적어서 계속해서 비실비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의 이것도 딱 식사를 멈추고 듣색과 같은 그런 이미 발효되어서 소화기가 할 일이 없는 그런 식사로 바꿔서 쉬게 해 주면 이런 복원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소화기관으로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 잘 유통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당연히 모든 일상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일이고 그렇게 기초가 탄탄할 때 임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정자, 난자 또 착상할 자궁의 건강 이런 것들에 복원과 자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 일주일 절식, 일주일 보식 하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걸 혈액의 나이 120 일로 나눠서 보면 혈액 전체의 8분의 1 정도의 변화예요, 양으로 보면. 그리고 2주 절식, 2주 보식 이렇게 하는 쪼끔 더 긴 프로그램들이 4분의 2 의 혈액을 바꾸는 일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2 주와 4 주는 기간으로 보면 약 한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효과로 보면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 인체는 이 부피가 있잖아요. 이 형체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길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만 놓고 보더라도 일 주일 절식을 하게 되면 곱하기 3.14 지름의 길이 해서 요렇게 3.14가 돼요. 고만큼 좋아져요. 지름이 2 센티로 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4 배의 효과가 돼요. 이게 3 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9 배의 효과가 돼요. 이렇게 부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남녀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추천하는 방식은 일주일 절식, 일주일 보식. 요렇게 해서 1차 급한 대로 대장의 노폐물 빼고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고 위에 사이즈 줄이는 거. 그다음엔 한 번 더 일주일 절식, 일주일 보식.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전체 부피에서 한 4 배의 효과. 그리고 나면 나머지 2달 정도의 시간 그게 이제 혈액 전체의 길이로 보면 2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클린 식사하시면서
다음에 드스텍과 같은 이런 혈액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주는 식사일 테니까 이걸로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허벅지, 다음에 복부 키워서 그렇게 가시는 3개월을 추천드려요. 그 시간 동안 부부가 같이 하게 되면 그냥 느껴요. 관계 안에서도 느끼고 몸이 혈액이 이 만들 수 있는 6리터가 계속해서 깨끗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노폐물은 백혈구가 빼주고 그 자리를 적혈구가 재생을 일으키는 그 새로운 몸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게 반드시 정자의 운동량과 다음에 여자의 생리 기간과 혈을 정상으로 돌려줘요. 그렇게 되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처럼 생리 불순, 그 다음에는 생리 전후, 불순은 아닌데 생리 전후에 너무 그 증후군, 어떤 분들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드신다는 분도 있고 도저히 소화가 또 생리 때는 안 돼서 먹고 토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생리 중에는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또 생리통까지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뭘 하기가 이게 막 생리통이 아랫배만 아파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게 안에서 일어나는 노폐물이 위로 떠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리할 때 이렇게 두통약까지 같이 먹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 과정들이 좋아지면서 임신 자체에 스스로 자신이 생겨야 그래야 임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 몸 안에 불러올 수가 있게 돼요. 그 3개월의 기간 그게 뭐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 와 절식을 일주일 어떻게 해 그걸 또 한 번 더 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간헐적 절식을 하면서 3개월을 살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인생에서 해봐야 3개월 그리고 그 3개월이면 굳이 통증과 또 여러 약물과 이런 것들을 비르지 않아도 최소한 내 마음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인체에 대해 이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방법이 생겨서 임신까지 가져가면 내 아이는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부모는 정말 불행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죠. 태어났는데 막 아토피로 너무 고생하는 아이. 뭐 대신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또 폐 자체가 열려서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그럼 목소리가 이래요. 아이가. 그걸 지켜보는 동안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죠. 심장이 약해서 태어난 아이. 소화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이인데도 보면 매번 변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아이 건강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런 걱정이 늘 달리는 아이. 심지어는 미숙아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아무튼 아이는 낳아버리면 늦어요. 낳아버리면 오롯이 그 아이의 몫이어야 하는데 최소한 내가 엄청나게 건강할 때 건강에 정말 자신 있을 때 아이를 가져도 여러 위험 상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노력과 자신감 없이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은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부모도 한번 해볼까? 이런 선택의 부분은 아니에요. 부모는 반드시 공부하고 준비해서 정말 자신이 있을 때 최소한 나 같은 유전자가 세상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내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고 내 남편에게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때 가지셔야 하고 그 일은 누구나 해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 일에 엄청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이 쌤도 저희와 같이 이 프로그램 하고 하면서 사실은 자연 임신, 자연 분만 할 수 있었다고 해서 제가 되게 가장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느끼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드스테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소한 자기가 건강해진 것을 느끼고 이 정도 건강하다면 다음 세대에 자신 있게 권해볼 수 있겠다 하는 그 힘을 갖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열과 성을 다하죠. 여러분도 모르셨으면 모를까 알게 되셨으니까 사실 '아 난자라는 건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였구나.' 뭐 난자는 유전 정보가 없지만 정자는 난자 없이는 태어나면 그냥 죽어요. 원래 사정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몇 분 안에 그냥 정자들은 다 원래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난자 안으로 들어온 아이만 수정란으로 이제 다음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니까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도 알게 되셨고 정자라고 하는 것도 체세포를 통해서 그 체세포는 몸 안에서 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혈액으로 얼마든지 그 수준의 질과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생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여자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제대로 돼야만 임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게 되셨으니까. 근데 그 방법이 생각보다 길지 않죠.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다음엔 또 그 안에 터득하는 여러 방법으로 시간을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나의 다음 세대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다른 여러 뭐랄까 트라이 전에 위험한 트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트라이들 전에 꼭 스스로 해내야 하는 몫들을 좀 하고 그래야 떳떳한 엄마 아빠가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준비예요. 남자 여자가 부모를 하기로 했다면 해야 하는 준비. 그건 자기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을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도 어려운 이야기들은 또 개인적으로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가고 또 필요하다면 과학의 힘을 빌릴 때에도 최소한 내가 내 몸에 대해선 준비가 돼서 과학도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성이 높아야 이게 위험 수위도 낮잖아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마저 나눠 드리면 생리불순은 득셋으로 반드시 잡혀요. 그리고 생리통은 정말 금방 잡혀요. 그래서 한두 달만 꼭 이게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게 한두 달 내내 절식하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꼭 해 보시고요. 또 드셋 하는 동안 힘이 없을 텐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드셋 하면 힘이 없을 것 같으신가 봐요. 이게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35가지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를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먹는다는 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과정이 이제로 이해를 하시니까 먹지도 않는데 이거 운동해도 되나 싶으실 텐데 무게치는 운동은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막 이 바벨을 든다거나 뭘 막 들고 이러는 운동은 어 드셋 할 때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권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너무 건강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건강하기 위해 세팅할 때 필요한 것은 호흡.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라는 게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디톡스의 효과인데 그 첫 번째가 입냄새, 다음 방귀 뀌고 트름하고 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기체로 빼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체중은 대변이 빼줄지 모르지만 몸 안에 있는 독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이던데 그게 온통 혈액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혈액 안에 있는 기체는 어떤 과학으로도 뺄 수가 없어요. 방구는 나와야 끼는 거지 이게 내가 오늘부터 방구 끼겠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런 거라서 그런 노폐물을 빼는 것 중에 기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호흡으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호흡 운동하시는 거. 호흡 운동에 좀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지를 움직이는 운동. 맨손 체조라고 하잖아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내 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내 체중이에요.
근데 그 체중 이상의 것을 들어서 건강해지겠다, 머슬을 만들겠다, 이거는 건강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셋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권하지 않는 거고, 힘이 없는 거는 뇌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먹어주질 않아서 즐겁지가 않아서 그런지 뇌는 조금 지치는데 몸은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고민이고, 해보시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매하셨는데도 아직 못하고 계신다는 거는 힘이 없을까 봐라고 하는 자기 걱정이에요. 해본 적 없는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만큼 몸에 독소를 만드는 게 없어요. 그 걱정 인형 아시죠? 걱정 인형. 그 메리츠 화재에서 만든 그 걱정 인형. 그거는 보험사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부딪혀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제일 좋아요. 안 될까 봐 이런 건 없고, 만약에 힘이 없고 정말로 막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138일씩 절식만 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너무 해보면서 과정에서 자기 처음부터 내가 138일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해볼까 해서 했다가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볼까 했다가 수업을 들어보니 120일? 혈액이 120일이면 다 갈아치워져? 그럼 내가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런 용기로 계속해서 강도를 높이신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셔서 중간에 포기하시더라도 그만큼은 좋아지는 거예요, 몸은. 그만큼은 소화기도 쉬게 되고 그 안에 만들어진 혈액들도 좋은 혈액들을 일부 갖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또 누가 오셨나? 음, 하니쌤 엄청 바쁘시는데 지금 스케줄이 있는데 들어와 계시구나. 듣고 계셨구나. 김은지님은 집에 잘 도착하셨나 모르겠네요. 아까 이동 중에 들으셨다고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또 늦은 시간 함께 또 이렇게 준비한 내용 같이 공부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고 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임신 전 준비 상황,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나면, 임신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궁에 착상된 그 아이가 이제는 태반이라고 하는 신비를 내 몸에서 일으켜서 그 안에서 살게 돼요. 10개월 동안. 그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태반의 건강 상태로 살 거기 때문에 그 태반의 건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이를 갖고 있을 때의 식사는 일반 식사가 아니라 태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인지, 그다음에 태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태교는 어떤 걸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 뭐 아이의 발육 상태에 맞추는 그런 태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행복한 임신 과정을 설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홈페이지나 저희 드셋 그 카톡 창에 그 상담 채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잘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문일답 자세히 드릴게요. 네, 저혈압과 빈혈, 현기증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혈액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혈액이 건강해지면 반드시 잡혀요. 저희가 메니에르라는 병 아세요? 어지러움증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석 이렇게 이명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혈액이 바뀌면 메니에르 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병들 있잖아요. 원인 불명, 뭐 스트레스,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사실 혈액과 붙여서 해석을 하셔야 길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혈압, 빈혈, 현기증은 너무 혈액과 붙어 있는 문제예요. 저혈압은 당연히 혈액에서 이 뭐랄까 적혈구의 양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2,000억 개 이상씩 이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리고
뭐 빈혈도 마찬가지고 현기증 같은 경우는 몸에 가스 차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기체로 노폐물을 빼는 그게 체중이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노폐물 처리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나눌까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제가 저희 드셋 아카데미 아시죠? 그 채널에 또 한번 보시기 좋은 사이즈로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곳에서도 참고하시고, 또 드셋 프로그램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해보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서 시작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 음.